5, 6월 강의 먼저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5, 6월은 1년 강의 중에서 문제풀이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우리 5, 6월 달에 그 상반기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면 약간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해서 공부가 좀 덜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기출 중심으로 해서 영역별로 문제를 풀고 연습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5, 6월에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들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 중등 임용 논술 기출 문제들 지금 2014학년도부터 시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꽤 많은 문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와 객관식 기출 문제를 한 번씩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도움은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공부하는 이론 강의 자체가 객관식 시험에 맞춘 게 아니고 논술 시험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객관식 문제 보잖아요.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느냐 하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이대로 하면 큰일이 나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을 한 번씩 받으십니다. 그래서 혼자 기출 이렇게 정리하시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보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 찾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기출은 객관식 기출을 보는 게 의미는 있는데 혼자 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약간은 위험한 공부의 방향성 자체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급 2차 시험에서 보게 되는 교육학 서술형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항상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6월 말에 시험을 봐요. 2차 시험을, 5급 2차 시험을 보면 교육행정직렬 그러면 해 문제가 예전에도 객관식 때 기준으로 봐도 우리 시험과 조금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 형태가 논술로 바뀌고 나니까 좀 더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5급 2차 기출 문제들도 전부 다는 아니고 너무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빼고 학교 상황에서 연계할 만한 사항들 중심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올해 나오는 5급 2차 문제는 7, 8월 강의 중에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6월 말에 나오니까 문제가 아직 안 나와서 또 추가로 보는데 아무래도 최신 트렌드죠. 교육부 쪽에서 어디에 관심이 가장 있는지를 되게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때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5, 6월 강의 자체는 논술 기출, 객관식 기출, 5급 2차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서술형 시험과 객관식 시험 기출을 영역별로 쪼개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1, 2, 3, 4는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에서부터 활용하는 이론의 순서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교육의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의 이해부터 작은 벌레가 지금 안 쫓으면 약간 입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교육 철학도 보고 요 순서대로 보잖아요. 근데 5, 6월 강의부터 순서가 바뀝니다. 주요 영역 우선으로 바뀌어서 교육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육 과정, 교육 심리, 교수 이론, 교육 평가, 교육 행정, 그리고 나머지. 요 순으로 바뀌게 되면서 좀 더 집중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주로 연습하는데 기출만 보느냐? 예, 기출만 보죠. 기출만 보는데 영역별로 쪼개서 기출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해당 영역 진도 나가면서 문제들 확인하다 보면 그 영역의 주요 이론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다음에 강의 구성 자체는 똑같아요. 형성평가 매 강의 실시할 거고 자 이제 모의고사가 늡니다. 우리 3, 4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봤죠. 우리 다음 주에 또 모의고사 보지만 근데 5, 6월 강의부터는 2주에 한 번입니다. 2주에 한 번이라서 총 모의고사가 4번 진행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즐겁죠? 즐거운데 그래서 4번 보고 그 중에서 2번 개별 첨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랑 세 번째 보는 모의고사를 개별 첨삭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2개는 현장에서 같이 확인을 해요. 그럼 뭐 직강만 뭘 해주는 건 그건 아니고 직강, 인강 다 똑같이 채점이나 첨삭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고 함께 자기 답안지 채점할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4번, 첨삭 2번, 그리고 직강, 직영상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필요하신 경우 짜드립니다. 스터디 꾸준히 질문하시는데 매 강의마다 스터디는 계속 새로 짭니다. 필요하신 경우. 그래서 초반에 짰던 스터디가 무리 없으면 끝까지 가시는 거고, 중간중간에 새로 구성하시거나 새로 들어오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5월 달에도 스터디 짤 거고 7월 달에도 짤 거고 9월 달에도 짤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직강, 직영상 기준으로는 또 개별 상담, 전화 통해서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기특한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해마다 계속 교정해서 새로 나오는 거라서 그게 이제 주 교재가 됩니다. 주 교재로 연습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부교재로 우리 완벽한 요약 노트 작년에도 나와 있는데 그 개정판이 곧 나올 거예요. 개정판이 나오면 부교재입니다. 부교재라서 주교재는 수업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부교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지간한 부분들은 사실은 수업 중간에 본 교재나 자료를 통해서 거의 쓰는데 한 번씩 필요할 때 요약 노트 기준으로, 왜냐하면 상하권 다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그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기본서 보는 게 더 편한데 기본서로 보면 안 되느냐, 다른 이제 요약 노트나 이게 단거나 안 하고 봐도 되지 않느냐. 됩니다. 정말 그건 자기 스타일이라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정말 이렇게 수업 중간에 이걸 기준으로 안내를 하기는 좀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요약 노트 페이지 안내해드리고 그걸로 추가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든 자료를 보겠어. 그럼 진짜 그거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익히 암기 자료는 이제 3월 달에도 이제 그 구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동일한 자료고요. 우리 3, 4월 본 강의 중에 익히 인출 자료 나갔죠. 영역별로 빈칸 뚫어진 자료 나갔는데 5, 6월 달에도 나갈 겁니다. 근데 3, 4월보다는 좀 더 많이 뚫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출의 정도가 3, 4월 기준, 5, 6월 기준, 7, 8월 기준 조금씩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인출하실 수 있는 연습 자료 추가적으로 나갈 거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 이게 전체적인 강의 구성이라 어렵진 않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그럼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재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샘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논술 기출 문제를 어떻게 연습하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 요게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전체 문제도 보시는데 논술 문제를 영역별로 쪼개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 과정 쪽 문제만 따로 뽑은 거거든요. 따로 뽑아서 문제 있고 제시문 있고 요 제시문에서 찾아야 하는 문제 요구사항 정리를 해서 영역별로 다 쪼개서 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용 부분에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체 문제를 같이 정리한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 전체 문제도 보고 쪼개진 문제도 볼 거다. 그리고 해설 자료 부분에는 요거 일부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답 쓰는 방향이나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들 자료 다 들어가 있고, 정말 잘 안 보이지만 객관식 기출 사례입니다. 너무 작네요. 객관식 기출 사례인데 여러분 스킬백 모형 사례인데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있는지, 그러니까 이론을 통해서 다 공부한 사항들이긴 한데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왜 이 이론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왜 이 키워드가 이 이론을 특정하는 키워드가 돼서 답을 쓸 때 써야 하는지 등등을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객관식을 통해서 연습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도 객관식 기출 사례들, 우리 최근에 봤던 교수 이론들 보게 되면 뭐 교수 조건변인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봐라, 이런 게 사례 분석하는 것들이 객관식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 제일 믿음직스러워요. 어찌되었건 간에 좀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 대신에 어쨌든 그 교육 그 평가원 쪽에서 생각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 사례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게 5급 2차 문제 사례거든요. 5급 2차 문제 사례인데 우리 심리할 때 공부했었던 그 사례가 나와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그 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70%가 돈을 벌기 위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뭐 물어볼지 알겠죠? 자기결정이론. 자기결정이론에서 동기변천 과정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70%가 나왔는데 뭐 그 배우고 생각하는 것이 즐거워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적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조절 유형에 따른 동기로 각 사례를 분석해서 써봐라. 그다음에 그 드웩의 지능에 대한 암묵 이론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동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방안을 3가지 제시를 해봐라. 그러면 이런 기출들 같은 경우에는 풀 수는 있는데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풀이 자료
부분에서 관련되는 뭐 해결 방안이다 이런 거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좀 정리가 되고 공부가 깊어지지 않을까. 복습량은 줄 겁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론 강의 때보다는 그 문제풀이하면 복습량이 줄어서 대신에 개인 공부는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하는 것만 하면 너무 짧게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수업 시작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3, 4월 달이 전체 1회독을 목표로 개인 공부를 진행을 했다면, 복습을 진행했다면 5, 6월부터는 1.5회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돌리고 중요 부분은 중요 영역, 맨날 출제되는 5개 영역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은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속도를 좀 내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5, 6월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해두면 하반기 공부가 많이 튼튼해집니다. 튼튼해지고 어쨌든 저는 기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쌤들한테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눈이 생겨요. 이론이다 공부하는 방향에 있어서 불안감이 좀 줄고 내가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덜 불안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